안녕하세요. 작가 소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확실한 심증과 확실한 정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번 비상선언 됐던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국회로 달려갔죠. 그런데 안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50명 정도의 국내힘 의원들이 당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추경호라는 원내대표가, 국내힘 원내대표가 의결을 하려고 하자 30분만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추론을 제가 며칠 동안 해봤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그런데요, 의결을 막으려고, 계엄령을 막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모이자. 그래서 이건 일단 막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내대표라는 추경호라는 사람이 모든 의원들은 당사로 모여라. 국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100%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의결을 막기 위해서였다. 계엄령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왜 계엄령을 찬성했을까라는 걸 또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엄령이라는 게 대통령과 군대에 의해서 모든 자유와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의 통제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찬성했을까? 계엄령을 왜 진행하려고 했을까? 추경호 씨는.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러면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령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찬성한 그 의원들은 왜일까라는 걸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첫 번째, 그들의 비리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들어갔죠. 추경호 씨도. 그런데 추경호 씨의 혐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의혹도 많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을 가잖아요. 공직자, 국회의원의 신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초권력은 바로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군법, 그리고 대통령, 그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군법이 장악하는 거예요. 군법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말이 우선시가 되는 게 계엄령이니까. 자기 수사를 중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추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아니라면 왜 이거 계엄령을 찬성을 하려고 당사로 모여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계엄령을 과연 알았을까? 알았으니까 당사로 갔죠. 알았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죠. 추경호 씨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추경호 씨는 이 모든 걸 알고 함께 동조한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라면, 첫 번째가 아니라면 두 번째, 왜 그랬을까? 여러분, 추경호 씨가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너무 많은 비리적인 것들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잘하면은 뭐 징역형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증언들이 다 터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권력에 빌붙어서 한자리를 할 수 있는, 권력에 빌붙어서 또다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야지만 나의 권력은 유지된다. 이걸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추론입니다. 저는 추경호 씨가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나 오늘도 보셨죠? 그 사람은요, 지금 두려워요. 탄핵이 통과될까봐. 다시 한번 쿠데타적인, 내란적인 계엄령이 선포가 돼야 내가 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나의 비리부터, 내가 당사를 모이라고 했던 그것까지도 엄청난 리스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계엄령이었는데 그걸 인지를 하고도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그걸 인지하고도 30분 의견 늦춰달라고 했다? 국회의장에게? 그런 위험을 왜 감수하냐고요, 국회의원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국회로 가서 막아야겠다. 일단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추론과 두 번째 추론 중에 하나는 무조건 그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추론이 뭐였죠? 나의 의혹들 때문에 징역을 갈 수 있겠구나.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건 군법과 대통령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됐을 땐 쿠데타가 가장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겠구나. 저는 쿠데타라고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사람들이 뭐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점점 쿠데타로 확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쿠데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육군 장성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반대했다. 실탄 지급 그래서 안 했다. 직접 윤 대통령이 전화도 했다.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리라고. 다 알고 있었다고요. 추경호는. 국방부 장관이 다 끌어내리라고 했다. 국회의원. 그러니까 난 거기 포함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신을 해 있었던 것도 또 맞아떨어지죠. 그 사람의, 제가 만약에 추경호였다면 정말 뭐 궁지에 몰렸어요. 아, 나 징역 갈 수도 있을 텐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내가 다음에 대선이나 뭐 총선이나 그런 데에서 고위직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건 100%인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계엄령 얘기가 나왔어. 그럼 나는 징역도 안 갈 수 있고 여기 붙으면 권력 유지가 되겠구나. 내가 국민의힘만 단속 잘하면 그 의원들만 빼버리면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겠구나,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가면 다 잡아들인다고 했는데 군대 동원해서 나는 그런 불상사는 겪지 않아야겠다. 이게 정말 그냥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제가요, 작가잖아요. 스토리 짜는 소설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극본도 쓰잖아요. 이렇게 기승전결이 맞아떨어지는 스토리는 없어요. 제가 썼던 소설이나 드라마, 어떻게 보면 영화까지도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정황, 이런 상황을 드라마나 제 머리로는 절대 못 만들어요. 이런 정황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불가능하고요. 이 불가능한 걸 그래서 작가들이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하나씩 껴넣으면서 이 다른 인물들도 추가하고 사건도 추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나마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만드는 건데, 이건 뭔가를 껴넣을 필요도 없어요. 추경호 하나, 계엄령, 쿠데타 하나, 윤 대통령 하나, 이렇게 세 개만 껴 맞추잖아요. 나도 모르게 흘러가요. 왜? 이게 진실이니까.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추경호라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탄핵은 안 된다고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기들 다 잡아들인다고 했는데도 왜 나는 아니야. 나는 반대할 거야, 탄핵을. 왜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지킬 거야. 왜? 나는 안 잡혀갈 걸 알았으니까. 당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탄핵을 반대해야 돼. 탄핵이 되면 나도 잡혀 들어가. 이제는. 근데 탄핵이 안 되면 계엄령의 희망이 또 있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길을 쓰고 막아야죠. 네. 그분은 나중에 밝혀질 것 같아요. 제 예상이 맞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직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한 번만 더 계엄령이 내려지잖아요. 국회의원들 국회 못 들어가요. 답습을 했잖아요. 누군가들은 이렇게 하면 의결이 되는구나. 더 강력하게 나가야겠다. 우리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요, 반대했던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제 추론과 정황상 증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하게 사실에 입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인들에 대한 추론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제 의견을 한번 신중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함께 똘똘 뭉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빛나는 소리를